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황금 캐는 사람들의 피너클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 혹은 코스피 지수 시황을 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많은 분들이 금을 지금 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금 지금 사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라는 거는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금을 사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사에도 여러 차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안감, 또 뭐 미중 무역 전쟁 여파, 뭐 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고 있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금 가격의 추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자, 오늘 말씀드릴 금과 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채권이 있죠. 자, 이런 상품들이 안전자산이란 개념으로 보통은 경제위기 시기에 유동성 자산들이 쏠리는 상품들인데, 사실 보시다시피 종류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매매를 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경제 위기인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안전자산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 적은 금융자산, 즉 변동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의 경우 변동성이 작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상품이죠. 자,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 시기, 즉 위험자산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자본이 몰리는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며, 혹자는 세계의 모든 상품들이 전부 다 망한다고 가정을 할 때, 세계에 큰 위기가 닥쳐서 그 망하는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하는 상품, 이거를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장 최근에 경제 약세의 시기, 2011년도와 2015년도 시기에는 금이 오히려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안전자산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온 적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래 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차트를 통해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2000년대 이후에 약 10년 동안 대추세의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원달러에 대한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추세가 끝나면 반드시 이 추세에 대한 하이 섹터로서 조정의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 추세를 약 2011년쯤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2000년도 IT 버블과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점에 금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차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0년도 IT 버블이 터진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당시 미국 증시가 정점을 찍기 직전에, 이 당시 이것은 S&P 500 지수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의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이 상승 막바지에 이제 불안감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었을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악재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골드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락 막바지에 한두 차례 파동을 남겨두고서 골드는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패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떠한 패턴을 보여줬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당시에 2008년 시점에 한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금융위기 전조가 보이던 시점이죠. 이 시점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 그러다가 2008년 9월이었죠. 리만 브로더스 파산 사태가 난 뒤로 큰 하락, 추세 하락이 벌어지는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골드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한두 차례 남긴 이 파동에서 다시 한번 골드는 먼저 상승 추세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패턴을 한번 인식해 보시면은 앞으로 1, 2년 안에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은 골드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물론 패턴으로 인식하기에는 표본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 당시에는 골드의 경우 추세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추세장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조정의 장이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기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적 패턴을 떠나서 오로지 이제 골드 차트만 한번 시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주봉 차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큰 추세의 장이 2011년도에 끝나고 이 조정 섹터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2011년도 이후부터 조정된 이 하락 파동이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교육생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이 50%짜리가 사실 조정의 섹터에서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이 50% 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락을 진행한 걸 돌려서 상승 조정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상승 파동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 이런 조정의 섹터들이 보통은 기술적 대응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선이나 피보나치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보조지표가 잘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자, 추세선에 있어서 이 하락이 만들어낸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때 크게 저항을 받죠. 굉장히 여기서 여러 차례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다가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을 하였다가 다시 한번 2017년도에 이 추세선을 깨기 위한 시도를 시작을 하죠. 결국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을 진행을 하죠. 자, 이러한 패턴이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패턴이 조정의 섹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제가 네모친 자리까지 한번 찍고 상승으로 돌렸으면은 가장 트레이더들이 알기 쉬운 패턴으로 진행이 된 거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자리를 주지 않고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자리를 주는 경우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진행할 당시에 1100불대를
다시 한번 찍는다면 골드가 저희 팀원들한테 ETN이나 펀드 같은 상품들 매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팀원한테 물어봤을 때 아마 수익률이 20% 이상 정도는 났다고 해요. 이미 좋은 나쁜 수익률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목표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도 될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낮은 상품들 있죠. 레버리지가 낮은 상품들, 뭐 실물, 금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말씀드린 골드 레버리지, 뭐 ETN, 그냥 ETN, 골드 ETN이나 아니면 뭐 골드와 관련된 펀드들 이런 상품들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아직 이 자리를 찍고 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자리도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리스크 상품, 예를 들면 선물, 뭐 옵션, 뭐 이런 하이리스크 상품들은 지금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두 차례 큰 시세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절대 지금 자리에서 뭐 제가 이런 자리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롱 포지션을 들고 가겠다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거는 극구 말립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하이리스크 상품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낮은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큰 수익률이 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품들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정 하고 싶으시다 하시다면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 일정 정도 패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진행한다면은 이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보고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 라인과 손절 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가 보이실 때가 올 겁니다. 유리한 위치. 그 시점까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관망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골드의 경우 장기적인 시황으로는 사실 뭐 여기서 내려왔다가 가든 그냥 상승을 하든 간에 한 번은 조정으로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 상승 파동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오겠죠. 장기적으로는. 근데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냐? 아니죠. 매매 시점을 잘 맞춰야 수익이 나겠죠. 그럼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 뭐 이 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08년도랑 2000년도 이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랑 어떤 세계 경제 사이클의 시점과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유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린 각 상품들의 시황에서 경제 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 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여러 견해가 있고 당연히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올지 또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말이 많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황에는 미국 증시와 뭐 한국 증시 상황 또 다른 세계 각국의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또 보이는 경제 위기 가능성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